이번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벌써 23시간, 23시간째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거센 바람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도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고 일단 진화 작업을 새벽부터 다시 시작은 했는데 큰 불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진화 작업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헬기에 의한 공중 진화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지금 밤을 거쳤는데요. 그때는 그런 공중 진화 작업이 이제 중단된 상태고 아마 오늘 아침 6, 7시경부터 헬기를 집중 투입해서 이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큰 불은 조금 그래도 좀 잡은 상태인 것 같고요. 예. 특히 중요한 대목은 산불 진화를 오늘 낮에까지 대형 산불을 잡지 못하면 사실 더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낮이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 기자가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네. 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이게 강풍이 계속 불고 있고 강풍 예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거 아닐까 우려가 그렇습니다. 됩니다. 강풍이 불고 있는 것도 불고 있는 거고 이 바람이라는 게 또 변덕스러워서요. 수시때때로 통속도 변하고 방향도 일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아마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 사실 이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봄철에 불어주는 양간지풍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문제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철입니다. 양간지풍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동해안을 타고 올라오면서 태백산맥 건너서 넘으면서 고온 건조하게 더 내려오는 고온 건조한 상태로 풍속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더욱 어려움을 겪을 더더욱 수밖에 어려워지는 없다. 그런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유발될 수 있는 거죠. 시점상으로 지금 그 양간지풍이 많이 부는 네, 시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 바람도 그렇고요. 문제는 대지가 너무 메말라 있는 이 강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바짝 메말라서 그만큼 쉽게 타들어가는 현상, 이 네. 상황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큰 부분인데요. 이 태백산맥 벨트를 쭉 따라오면서 이 동해안 쪽 이 인근 지역이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서 14% 예.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특히 지금 산불이 난 지역 같은 경우는 10% 초반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굉장히 말라져 있는 거고 거기 낙엽이나 이런 걸 만져보면 손으로 이렇게 좀만 만져도 부스러질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건조한 상태가 지금 돼 있죠. 예, 그렇다면 이 주부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주부를 잡는다 하더라도 잔불을 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불은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보도 나오는 것 같이 워낙 강활한 지역에서 이 산불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잔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나무불이라든지 풀불이 특히 이런 그 동해안 지역에서는 소나무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송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송진이라고 하는 것이 겔 상태 비슷해 가지고 휘발유에 버금가는 그러한 발열량을 내고 있고요. 거기에 버금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더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 피해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네. 한울원전이 있고 또 삼척에는 또 LNG 기지가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이곳으로 이 불이 옮겨 붙게 되면 그야말로 더 큰 참사를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만약에 때문에요. 그런 사태가 온다면 정말 입으로 담기도 어려운 사태가 올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래도 방어 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산불이 나고부터 자체적인 소방대와 소방 인력, 산림청 인력이 특수 방화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상당히 방어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척에 있는 LNG 기지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함유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LNG 양이 엄청난 양입니다. 예. 만약에 그것으로 이 화세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상상하기도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LNG 기지 를 두고 앞에 조그마한
개천이라고 하긴 좀 크고 조그마한 강이 좀 이렇게 자연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방어선이 자연선으로 그렇죠. 구축이 돼 있네요. 천만다행이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비화라는 거로 인해서 수십 메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메다가 불티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강 하나만을 믿고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분명히 산림청과 소방에서는 예방 대응 조치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고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요. 이 재난 사태를 선포한 상황인데 재난 사태 선포가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크게 말씀드려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압이라든지 구호 조치라든지 이런 예방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 이게 그 국가 차원의 그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강제 대피에 대한 명령이나 이런 대피 것들도 명령도 다 포함이 포함되는 되겠죠. 거고요. 예. 그렇군요. 지금 현재 파악된 산불 영향 구역이요 6,066헥타라고 합니다. 네. 이건 뭐 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면적이 6,600헥타르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보통 축구장이 한 7, 8천 개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축구장 하나도 78,000 엄청나지 개요. 않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번지게 된 상황, 만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역시 강풍과 메마름인 그렇죠. 건가요? 메마름과 건조와 비가 없었고 특히 강원도 산간 지역은 나무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를 잘하다 보니 나무가 많고 가랑잎도 심한 데는 수십 센치씩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예. 마른 가랑잎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런 그 엄청난 그 산불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주민들도 참 걱정입니다. 이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밤 사이에 뭐 한숨도 못 잤다는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는데 잠을 못 자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안전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직도 이 화세가 거세기 때문에 네.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인명 그 손실이 있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 그 주민들이 다 재피하신 것 같고 특히 이 점에서 좀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가 이제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고립된 주택이라든지 자그마한 상가든지 이런 게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기에 아직 대피 못하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색이라든지 대피 조치라든지 이러한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꼭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피한 주민들은 또 건강 관리에도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것들도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굉장히 큰 네.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그 불안 내지 공포 상태에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그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예. 이런 그 대피소라는 데 곳이 워낙 많은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보니까 밀집도도 높고 또 사실은 뭐 이런 방호용품 같은 것도 그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고요. 굉장히 그 패닉 상태이다 보니까 예. 더더욱 그런 것들이 이 코로나19의 어떤 그 전파라든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예. 철저한 대비도 코로나에 대한 확산에 대한 대비도 아울러서 좀 같이 좀 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울진 삼척뿐만이 아니라 뭐 강릉으로도 번졌고 지금 어제 뭐 서울 대모산 같은 경우에서도 또 불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화재의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그 제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울진 삼척 여기도 엄청난 그 대규모 산불이 발생돼 있지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한 10여 건의 그 크고 작은 산불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서울도 포함을 해서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더 확대가 돼서 우리나라 소방이라든지 산림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이라고 할까요? 대응력을 넘어서는 단계가 오면 어쩔까 하는 그런 가장 그 부분이 그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은 이게 지금 전국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모든 국민이 정말요 한 10일 동안만이라도 그 산불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입산할 때 산불 그 뭐 화기를
뭐 소지하지 안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산간 지역 인근에서 뭐 소각행위를 한다든지 위험한 뭐 담뱃불 관리를 잘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온 국민이 사실은 대비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교수님께서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네. 단 열흘이라도 네. 좀 더 조심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흘의 제가 의미가 특별히 열흘이라고 있을까요? 하는 것은요, 이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그 안에 어떤 눈비라든지 이런 예보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10일이라는 그런 그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봄철에는 워낙 건조함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산불의 뭐 위험이 있는 시기 아닙니까? 큰 틀로 보면 요 시기가 매년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요 시점이 가장 위험한 시기고 특히 올해 하필 요 시기에 이렇게 강수량이 없었는지라는 것이 안타깝죠. 예, 알겠습니다.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